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나타난 러시아 대 집단 서방의 군사적 대결 양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축약하면 환상에 부풀려진 미국의 무적 신화가 러시아라는 현실을 만나 여지없이 부서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의 배후에서 추이를 전망하는 미국 싱크탱크 학자들은 대부분 군대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퓨처 워라는 책의 저자인 로버트 레팁 장군의 말을 인용하자면 미국 대중과 정치인이 전쟁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주로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쉽게 말해 공중전이라고 하면 탑건이 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운용하는 무기들이 돈 값어치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서구 국가들은 러시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안드레이 마르치아노프는 서구 국가들의 러시아 연구 분야는 기본적으로 황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 데이터를 위조하는 키예프 정권의 보고를 받아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는 미국의 학계가 완전히 엉터리라면서 대중들과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서방 전문가들의 관측과는 반대로 우크라이나 분쟁을 거치면서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민간 경제는 평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방위산업은 완전히 전시 생산 체제로 전환하면서 무기를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습니다.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은 방산 기업이 올 상반기에 2022년 전체 생산분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탄약 생산은 올해 한 달 생산분이 2022년 전체 생산분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공중발사 대전차 무기를 만드는 까베 마시노스트로예니아는 2022년 대비 25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미국과 동맹국들이 키예프에 보내는 포탄이나 전차수의 3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무기는 냉전시대에 축적된 것입니다. 또 방산업체는 18개월 동안 근본적으로 신무기를 개발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4세대 카미카제 드론과 AI로 무장된 최첨단의 안티드론 시스템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서방은 제재를 가하면 러시아의 무기 생산 능력을 주저앉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10이 고갈되면 뜨거운 칼이 버터를 찌르는 것처럼 러시아를 이길 수 있을 줄로만 알았지만 그런 희망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첨단 무기가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1년 반 넘게 정밀유도 미사일로 키예프의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단 서방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95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털어먹어 이제는 더 줄 무기도 없습니다. 재래식 155mm 포탄이 없어 집속탄을 준다는 바이든의 발표 자체가 패배를 인정한 겁니다. 미국은 야전에 하나부터 10까지 러시아에 뒤집니다. 대공 방어 시스템부터 전자전, 기계화 장비 운용, 작전 기념 등 여러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대공 방어 시스템만 봐도 미국은 러시아의 반치르 S1이나 또르 M2에 필적할 만한 게 없습니다. 야전 방공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고작 해야 스팅어 같은 맨패드나 스팅어를 여러 개 묶은 어벤져 정도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적보다 약할 수 있다는 상상도 안 해봤고 패배하면서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게 안드레 마르차노프의 평가입니다. 제공권도 러시아가 완전히 압도합니다. 미국은 F-35, F-22가 있지만 피격이 두려워 출전시키지를 못합니다. 스텔스기가 완전히 포착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S-400이나 S-500에는 밥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수호이-35를 가지고도 F-35에 맞설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접전 능력이 워낙 탁월한 데다 스탠드오프, 원거리에서 맞서더라도 펀치가 더 길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R-37은 사거리가 300에서 400km로 추정됩니다. 미제 공대공 미사일은 아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네트워킹 기능도 러시아는 탁월합니다. 미그 31의 경우 최대 6대가 비행하면서 다른 항공기가 발사하는 미사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오랫동안 드론과 AI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비행장을 타격한 뚜폴레프 143 대형 공격 드론도 구식이긴 하지만 소비에트가 1970년대 개발한 것입니다. AI의 경우 오닉스 P800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전신인 P700 그레니트가 수학적으로 정교한 원시 AI 컴퓨팅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게 AI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마르치온 오픈은 이제 러시아가 완전히 군집 대형으로 적을 무력화할 수 있는 란셋 3S 드론을 보유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러시아는 군사학 교과서를 다시 쓰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을 통해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